암과 유전 영향의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 자, 제목부터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건 이 ICRP 권고에서 영어로 만들어진 단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다 보니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숫자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숫자나 암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방사선 일시버트가 얼만큼 위험한지 이걸 위험도를 변환시켜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방사선이 어떤 부분에 미치는 위험이냐, 그건 암이나 유전 영향처럼 확률론적 영향에 얼마나 위험을 미치는지 그걸 표현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과 유전 영향, 즉 확률론적 영향의 암과 유전 영향의 위해 조정, 해로움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위험의 정도를 표현하는 명목 위험 계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걸 아예 정의를 보면은 뭐냐, 단위 선량 증가당, 즉 1시버트를 방사선 맞았을 때 확률론적 영향, 즉 암이나 유전 결함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기는가,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단위 선량 증거를 단위 선량 그러면은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위 선량이 시버트입니다. 1시버트 증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암 발생 위험이 추가되는가. 여기서 추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방사선을 맞지 않더라도 원래 유전적인 영향이나 주위 환경의 영향, 예를 들면 화학적 독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정도의 위험이 추가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률론적 영향이기 때문에 암은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이렇게 보니까 전체 집단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 적어도 이런 데이터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에 원래 3만 명이 평생 동안 암에 걸렸다. 그런데 1시버트를 이 사람이 맞으면은, 이 1시버트는 집단 선량 1시버트입니다. 1시버트를 맞으면은 몇 명이 추가로 더 걸리는가, 암에 이 방사선에 의해서 라는 내용이 이 위험 명목 계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 명의 집단에서 1시버트를 맞을 경우에 얼마나 사람이 암에 더 걸리는가를 보면 이 피폭 집단을 전체, 즉 유아와 아동 그리고 성인까지 포함한 전체 집단의 경우 암이 5.5%가 더 걸린다. 보시면은 1시버트당 퍼센트이기 때문에 암이 5.5%가 더 걸린다. 그리고 유전적 영향, 그러니까 유전적인 장애가 0.2% 상승한다. 따라서 이 1시버트에 의한 전체 확률론적 영향의 증가는 5.5%에 0.2%를 더한 5.7% 상승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유아와 아동을 뺀 성인 집단만 얘기를 하면은, 왜 성인 집단만 얘기하느냐, 방사선 자국 종사자처럼 이렇게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인만 구별하면은 암 발생 확률은 4.1%. 왜 더 나아졌느냐? 암에 취약한 유아와 아동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암 발생 확률은 1시버트당 4.1% 증가를 하고, 유전적 영향은 역시 0.1%가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4.2%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인구 10만 명에 원래 3만 명이 암에 걸렸다면,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되네요. 그런데 이 집단이 1시버트에 대한 집단 선량이 증가했다면 암 발생 확률은 5.7%가 늘어나게 되니 10만 명 곱하기 5.7%가 이 3만 명에 추가돼서 더 발생을 하겠네요. 이게 추가된 암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방사선에 민감한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구의 명목 위험 계수가 성인보다 더 높다. 4.2보다 더 높은 5.7이다. 실제 위험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경우 그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남성 같은 경우 유방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연령이 높아지면은 방사선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래 암이 발생하려면 짧아도 15년, 보통 20년 후에 발생하는데 나이가 70이신 분이 방사선을 맞은 경우 암이 발현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셔 버립니다. 즉, 고령의 피폭자는 암 발생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남은 잔존 생애가 짧다 보니 이 암에 의한 영향이 발현이 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령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이 명목 위험 계수를 적용하는 건 굳이 성별과 연령을 구별해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리된 값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걸 ICRP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유전적 영향은 부모 세대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당했으면은 이 영향이 이 아들 세대, 손자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중손 세대까지 얼마가 됐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ICRP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아들과 손자 세대까지는 평가하는 게 옳지만 이 밑에까지 평가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다, 혹은 그럴 필요성이 못 느낀다, 혹은 데이터가 없다 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둘째 세대까지만 위험성을 고려해서 만든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영향은 둘째 세대까지만 고려해서 만들어진 특성이 있다라는 게 이 명목 위험 계수의 특성입니다. 정식 명칭은 암과 유전 영향의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이지만 보통 편의상 그냥 명목 위험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목 위험 계수가 1시버트당 방사선 발생 확률 몇 퍼센트를 더 추가시킨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과 확률은 어떤 사람이 방사선 작업을 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원래 기본적으로 알려진 게 그냥 방사선을 쐬지 않더라도 한 30% 정도는, 최근 데이터는 50% 올랐지만 평생 동안 30%는 암에 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암에 걸린 게 정말 방사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존재하던 이 30% 때문에 걸린 것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혹은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그 비용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암이라면은 회사에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진 암이라면은 회사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인과확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즉 이게 방사선에 의한 어떤 암이 발생했을 때 원래 자연 발생할 확률이 이런 암이 있는데, 이런 암이 자연 발생할 확률이 한 30%,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확률이 한 70% 이면은 인과 확률은 이게 방사선 때문이야. 그러니까 전체 치료비 100만원 중에 70만원은 회사 너희가 물어줘. 이런 식으로 돈 계산을 위해 인과 확률이 결정된 겁니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장암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대장암의 발생 확률이 원래 보통 사람이 30%인데 이 항사선 작업자가 근무하면서 받은 피폭 선량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 발생 확률이 70%야 라고 하면 이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원래 이 대장암은 30%의 발생 확률이 있었는데 이 방사선 작업을 하면서 70%가 초과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인과 확률은 70%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인과 확률의 개념이 그 방사선 원자력 관련된 법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서 빠져서 이 산업재해 쪽 관련된 법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과 확률은 이런 식으로 방사선 작업을 하면서 암이 발생된 확률을 계산한 것을 인과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